서연옥은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의자 가장자리를 반복해서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 테두리가 손톱 밑을 스쳤다. 며느리 이지은이 두 팔을 가슴 앞에서 단단히 꼬아 채 옆에 서 있었다. 지은의 시선은 현옥이 아닌 복도 저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정신병원 입구 위로 노인 전문 병동이라는 글씨가 밝은 형광등 아래 하얗게 떠 있었다. 그 아래로 사람들이 오갔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 보호자, 환자복 입은 노인, 서류를 든 직원들. 현옥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괜찮아요. 실버타운이라니까 걱정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해 말하는 것 같았다. 환자복을 든 직원이 복도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연두색 천 뭉치가 팔에 걸쳐져 있었다. 직원이 가까워지자 지은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꽂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현옥은 실버타운을 기대하며 따라왔다. 지은이 어제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머니, 이제 편하게 계실 곳이 생겼어요. 정원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온대요. 그래서 짐도 챙기지 않고 그냥 따라 나섰다. 지은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문 잠기는 금속성 소리가 허공을 긁었다. 어딘가에서 싫어, 나 안 가. 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퍼졌다. 현옥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주변 보호자들의 시선이 둘 사이를 스쳤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현옥은 그 시선들 속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몇 번이고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다. 무언가 급한 메시지가 온 것처럼, 아니면 급한 척하는 것처럼. 직원이 현옥 앞에 섰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피곤한 눈가에 익숙한 무표정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시죠. 직원이 현옥의 팔꿈치를 잡았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이었다. 현옥은 본능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직원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지은아. 현옥이 며느리를 돌아봤다. 지은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손가락이 계속 화면을 쓸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잠깐만이라는 말이 현옥의 귀에 맴돌았다. 잠깐이 얼마나 될까? 하루? 일주일? 현옥은 눈을 크게 뜨고 홀을 둘러봤다. 벽은 옅은 베이지색이었지만 곳곳에 오래된 얼룩이 배어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무거웠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약 카트를 끌고 가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실버타운이 아니었다. 현옥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이미 현옥을 복도 안쪽으로 이끌고 있었다. 지은아. 한 번 더 불렀지만 지은은 이미 몸을 돌려 출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현옥의 발이 차가운 바닥을 질질 끌렸다. 병실 복도는 벌써 저녁 조명으로 바뀌어 있었다. 벽과 바닥의 색이 더 어둡게 가라앉아 마치 물속에 잠긴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지은은 캐시미어 코트의 깃을 정리하며 간호사에게 말을 건넸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요. 집에서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간호사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그리고 곁눈질로 창가에 서 있는 현옥을 훑쳤다. 평가하듯 기록하듯. 현옥은 창문 앞에 서서
유리 밖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파란 네온 사인의 반사광이 유리에 어려 그녀의 얼굴 위로 흔들렸다. 손은 가만히 창틀을 짚고 있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드러나 보였다. 주변 병실에서는 환자들의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집에 가야 해라고 반복했고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계속 내뱉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슬리퍼 끄는 소리,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 간호사의 운동화 소리. 지은의 발 뒤꿈치가 바닥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다. 톡, 톡, 톡. 그 소리에 현옥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어머니, 여기 계시면 안전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현옥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지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무언가를 기록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보호자분께서 주기적으로 방문 가능하시죠? 네, 물론이죠. 지은의 대답은 빨랐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괜찮으시죠? 현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창에 손바닥을 가만히 댔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와닿았다. 밖에는 자유가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유리 안쪽에는 그녀만 갇혀 있었다. 빛은 지은의 얼굴을 정면에서 비춰 냉정한 윤곽만 또렷하게 만들었다. 광대뼈의 그림자, 입술의 단단한 선, 눈동자 속 감정 없는 깊이. 지은은 더 이상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았다. 낯선 누군가처럼 보였다.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부터 투약 시작하고요.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 거치면 안정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예의 바른 태도였다. 완벽했다. 현옥은 유리창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0.5초. 아니, 어쩌면 현옥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은아. 현옥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다. 지은은 시선을 피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는 척했다. 어머니, 저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은 늦어서요. 지은아, 나. 어머니, 푹 쉬세요. 여기 침대도 좋아요. 말을 자르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현옥의 다음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지은은 코트 벨트를 고쳐 매고 몸을 돌렸다. 발걸음이 빨랐다. 복도를 따라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현옥은 그 자리에 서서 지은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간호사가 현옥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어머니, 병실로 가실게요. 현옥은 끌려가듯 걸었다. 복도는 길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양쪽 병실 문마다 작은 창이 달려 있었고 그 안에서 노인들이 침대에 앉아 있거나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침대 2개, 작은 창문 하나, 벽에 붙은 시계.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갔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현옥은 침대 끝에 앉았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졌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오늘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아침에 지은이 어머니, 오늘 좋은 곳 구경 가요라고 말했던 것.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기대에 부풀었던 것.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던 것. 그리고 지금 현옥은 눈을 떴다. 벽시계의 초침이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식판이 배달될 때마다 지은은 간호사 뒤에 서 있었다. 셋째 날 점심 현옥은 식판 위에 미역국을 멍하니 내려다봤다. 국물이 식어 기름이 하얗게 엉겨 있었다. 반찬은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김치. 집에서 만들던 것과는 색깔부터 달랐다. 지은은 병실 문 옆에 서서 현옥이 숟가락을 드는 걸 지켜봤다. 코트 대신 남색 니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 걸친 가방은 여전히 명품이었다.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된 사람처럼. 현옥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짠맛이 혀를 찔렀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은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드셔야 약 드시죠. 제가 뭐 좀 사다 드릴까요? 과일이라도? 현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가지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다가 날아갔다. 집에 가자. 현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간청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잘못 온 거잖아. 여기는 실버타운이 아니잖아.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복도 쪽을 봤다. 간호사가 약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제발 그만 말씀하세요. 왜? 현옥이 지은을 똑바로 봤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왜 그만하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은의 턱이 경직됐다. 어머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으셔서. 내 상태? 현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내 상태가 뭐가 안 좋아? 밥 잘 먹고 산책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는데?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지은이 주위를 둘러봤다. 복도에 간호사가 서 있었다. 옆 병실 문틈으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이러지 말라고? 내가 뭘 이래? 현옥이 식판을 밀었다. 국그릇이 기울어져 국물이 쟁반 위로 흘렀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정신병원에? 여긴 요양병원이에요. 거짓말. 현옥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이 흔들렸지만 벽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요양병원은 문을 안 잠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 근데 여기는? 현옥이 병실 문을 가리켰다. 문마다 자물쇠가 있잖아. 밤마다 열쇠로 잠그잖아. 이게 무슨 요양병원이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복도에서 또 다른 병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딸깍 딸깍. 현옥은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너는 나를 여기 가둬놓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 현옥이 비웃듯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나를 위해서 속이고, 나를 위해서 가두고, 나를 위해서 약을 먹이고,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뭘 몰라. 현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서러움이었다. 나는 내가 실버타운 간다고 해서 좋아서 따라왔어. 정원도 있고 친구들도 만들고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다 싶었어. 현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여기는 뭐야? 문은 잠기고 약은 강제로 먹이고 사람들은 다들 넋 나간 것처럼 걸어다니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은이 다가오려 했다. 손대지 마. 현옥이 손을 뿌리쳤다. 넌 나를 그냥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잖아. 귀찮으니까. 짐이니까. 아니에요. 지은이 소리쳤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이쪽을 봤다. 제가 왜 그러겠어요. 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매일 밥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쳐요. 침묵이 흘렀다. 현옥은 지은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다. 원망, 지침, 그리고 후회. 그래서 나를 여기 버린 거구나. 현옥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어머니, 나가줘. 어머니, 제 말 좀. 나가라고. 현옥이 침대에 등을 돌렸다. 지은은 그 자리에 몇 초간 서 있었다. 입술을 떨었다. 뭔가 말하려다 참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현옥은 창밖을 봤다. 까마귀는 이미 날아가고 없었다. 나뭇가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서 보이지 않던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현옥은 복도 끝 작은 창가에 서 있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이었지만 지은은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다.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사람들이 걸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짐을 들고 서둘러 이동했다. 현옥의 손이 창틀을 짚었다. 손등의 혈관이 푸르게 도드라졌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슬리퍼 끄는 소리. 현옥은 돌아보지 않았다. 서현옥 씨? 낯선 목소리였다. 여자,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다. 흰 머리를 짧게 자른 할머니가 옆에 섰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며칠 됐어요? 나흘. 아, 신입이네. 나는 3년. 3년. 그 말이 현옥의 귀를 때렸다. 3년이요? 응. 처음엔 나도 나갈 줄 알았지. 근데 할머니가 주차장을 봤다. 여기 들어오면 안 나가요. 보호자가 안 데려가면. 현옥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보호자가 안 데려가요? 그렇지. 귀찮잖아. 집에서 모시는 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원망도 없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처음엔 화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익숙해. 현옥은 할머니를 봤다. 주름진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감정이 다 닳아버린 것처럼.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아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오면 10분 있다가. 얼굴 보러 온다고 하지만 그냥 안부 확인하는 거지. 할머니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그래도 오기만 해도 감사해야 돼. 여기 사람 중에는 1년 넘게 보호자 안 오는 사람도 있어. 현옥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저는 며칠만 있으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현옥을 봤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다. 그렇게 믿는 게 편하긴 하지. 복도에서 간호사가 카트를 끌고 지나갔다. 약 배식 시간이었다. 서현옥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현옥은 움직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손에 작은 종이컵과 물컵을 들고 어머니, 약 드세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의사 처방이에요. 드셔야죠. 현옥은 종이컵을 받았다. 안에는 흰색 알약 2개, 노란색 알약 하나. 이게 뭐예요? 안정제하고 수면제요. 나는 안정돼 있는데요. 잠도 잘 자고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다. 형식적인 미소였다. 그래도 드셔야 해요. 여기 규칙이거든요. 현옥은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간호사가 입안을 확인했다. 잘 삼키셨어요. 좋아요. 간호사가 다음 병실로 이동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다. 약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 그게 목적이거든.
우리가 생각 못하게. 현옥은 목구멍에 남은 쓴맛을 삼켰다. 생각을 못하게요? 응. 생각하면 탈출하고 싶잖아. 항의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약으로 잠재우는 거야. 할머니가 복도를 걸어가며 말했다. 여긴 그런 곳이야.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보관되는 거지. 현옥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다시 봤다.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가 뭔가 말하자 여자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현옥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밤, 현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약 기운이 몸에 퍼졌다. 머리가 무거워졌다. 생각이 느려졌다. 하지만 잠들기 전 한 가지 생각이 또렷했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현옥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 전 지은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집에 가자. 어머니, 제발 그만 말씀하세요. 제발. 지은이 제발이라고 했다. 애원하듯, 지치듯. 그 목소리 속에는 원망이 있었다. 현옥은 그걸 알았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라는 걸, 부담이라는 걸, 벗어나고 싶은 존재라는 걸, 그래서 여기 있는 거라는 걸.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베개가 젖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순찰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손전등 불빛이 병실 문창을 스쳤다. 현옥은 눈을 감은 척했다. 불빛이 지나갔다. 다시 어둠. 그 어둠 속에서 현옥은 결심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어떻게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현옥은 식판을 받아 식당 구석에 앉았다. 밥,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약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주변 환자들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현옥은 식당 입구를 봤다. 간호사 2명이 서 있었다. 감시하듯.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나가려 하면 붙잡힐 것이다. 현옥은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출입문 비밀번호,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복도 카메라 위치. 머리가 멍했지만 집중했다. 관찰했다. 기억했다. 그 떨림 속에서 보이지 않던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옥은 매일 같은 시간에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을 외웠다. 오후 10시, 그리고 새벽 3시. 그 사이 15분간 복도는 비었다.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간호사가 누를 때마다 지켜봤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다. 1-7 3-9. 내 자리. 그날 밤 현옥은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다. 11시 30분. 옆 침대의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현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슬리퍼를 벗었다. 맨발로 바닥을 디뎠다. 차가웠다. 병실 문을 살며시 열었다. 복도가 보였다.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간호사 데스크는 비어 있었다. 교대 시간. 현옥은 벽을 따라 걸었다. 한 발 한 발. 숨소리를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약품실 옆 출입문까지 20걸음, 10걸음, 5걸음. 도착했다. 비밀번호 장치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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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딸깍. 문이 열렸다.
현옥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밤 공기였다. 자유의 공기였다. 뒤를 돌아봤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현옥은 문을 나섰다. 병원 밖 거리는 어두웠다. 가로등만 듬성듬성 켜져 있었다. 현옥은 병원복 차림으로 걸었다. 맨발에 차가운 보도블록이 닿았다.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하지? 집. 아니,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지은의 집. 현옥은 방향을 틀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몇 번이나 걸었던 길. 버스 정류장, 편의점, 그리고 그 골목. 30분을 걸었다. 발바닥이 쓰렸다. 숨이 가빴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거실 창으로 지은의 그림자가 보였다. 현옥은 초인종 앞에 섰다. 손을 들었다. 떨렸다. 눌렀다. 딩동. 몇 초의 침묵. 문이 열렸다. 지은이 서 있었다. 잠옷 차림. 놀란 표정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옥은 아무 말 없이 지은을 봤다. 어머니, 어떻게 병원에서? 지은의 시선이 현옥의 맨발로 내려갔다. 병원복, 흐트러진 머리.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지은이 현옥의 팔을 잡았다. 안으로 이끌었다. 거실 소파에 앉혔다. 담요를 가져와 어깨에 덮었다. 물 드릴게요. 지은이 부엌으로 갔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물을 따라 현옥에게 건넸다. 현옥은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지은은 현옥 맞은편에 앉았다. 손을 무릎에 모았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오면 제가 설명을. 지은아. 현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왜 나를 거기 넣었어? 그 질문에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대답해. 현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단호했다. 지은의 입술이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처음엔 정말 어머니 안전 때문이었어요. 그 꿈 신이 어머니를 데려간다는.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거기 모시고 나니까 편했어요. 현옥의 눈빛이 흔들렸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고 제 시간을 쓸 수 있고. 지은이 얼굴을 가렸다. 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며느리예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거실에 고요가 가라앉았다. 현옥은 지은을 봤다. 무너져 내리는 며느리를. 자책하는 며느리를.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도 미안해. 지은의 눈이 커졌다. 내가 너한테 짐이었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짐이 맞아. 현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돌봐줘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현옥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시면서 힘들었어. 도망가고 싶었어. 지은이 현옥을 봤다. 그러니까 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어머니. 근데 지은아. 현옥의 눈빛이 또렷해졌다.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실버타운 간다고 해놓고 정신병원에 가둔 건 그건 잘못이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흐느꼈다. 현옥은 지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거실엔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현옥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곁눈질로 현옥을 봤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옥은 국물 맛을 보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 알아.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현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은을 봤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할까? 지은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도 변해야지.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아니야. 나도 너한테 의지만 했어. 내 삶을 살지 않고. 현옥이 미소 지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그 꿈 얘기 신이 나를 데려간다는 거. 지은이 귀를 기울였다. 그게 진짜였을 수도 있어. 네. 신이 나를 부르는 건 나한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 현옥의 눈빛이 빛났다. 그러니까 지은아, 나 도와줘. 신 받는 거 배우게. 지은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응. 그럼 너도 안심이 되잖아. 내가 신을 받으면. 지은이 울먹였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됐어. 국 식기 전에 먹자. 그날 이후 지은은 신을 받는 교육을 찾아다녔다. 매일같이. 현옥은 등 뒤에서 가만히 따라 걸었다. 필요한 것을 챙겼다. 물, 수건, 간식. 교육장에서 지은은 진지하게 배웠다. 기도하는 법, 신을 맞이하는 법. 현옥은 뒤에 앉아 지은을 봤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더 가벼워 보였다.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드디어 지은이 신을 받는 날이 왔다. 작은 제단이 마련되었다. 촛불이 켜졌다. 향이 피어올랐다. 지은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을 모았다. 눈을 감았다. 현옥은 뒤에서 지켜봤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주 작게, 그리고 점점 강하게.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신이 내렸다. 지은의 얼굴이 평온해졌다. 굳게 다물려 있던 표정이 길게 풀려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지은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현옥은 앞으로 나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 지은이 현옥을 안았다. 꽉. 어머니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현옥도 지은을 안았다. 나도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밤, 지은과 현옥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어머니, 그때 병원에서 나오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 내가 그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 두 사람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그래. 지은이 현옥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힘드시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힘들면 말할게요. 좋아. 그리고 서로 의지하지만 또 각자 삶 또 살아요. 그래. 그게 맞아. 두 사람 사이로 온기가 흘렀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반짝였다. 집안은 아무 소리 없이 따뜻해졌다. 현옥은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상처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그런 가족. 지은도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를 모시는 게 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는 걸.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밤을 보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고요히 흘러들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져 하나가 되었다. 새벽빛이 좁은 골목을 따라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제단 앞에 앉은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손을 모은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현옥은 뒤에서 지은의 어깨에 살며시 겉옷을 덮었다. 얇은 숄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으니까. 촛불 하나가 제단 위에서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지은이 눈을 떴다. 촛불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옥을 봤다. 어머니, 응, 저 이제 괜찮아요. 현옥이 지은의 옆에 앉았다. 무릎이 닿았다. 뭐가 괜찮아? 제 마음이요. 예전엔 항상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제가 부족한 것 같고,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근데 이제는 신을 받고 나니까 제 안에 뭔가 차오른 것 같아요. 현옥이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느껴져.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지은이 현옥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꽉. 어머니가 곁에 있어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현옥은 지은의 손을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나도 내 덕분이야. 제가요? 응. 너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 싶었어. 현옥의 눈빛이 촛불에 반짝였다. 병원에 있을 때 나 포기하고 싶었어. 그냥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어. 지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근데 내가 매일 와줬잖아. 비록 얼굴 보기 힘들었지만. 현옥이 웃었다. 쓴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서 나도 살아야겠다 싶었어. 너랑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두 사람 사이로 온기가 흘렀다. 촛불이 다시 흔들렸다. 바람이 살짝 들어온 것 같았다. 지은이 촛불을 봤다. 어머니, 이 촛불처럼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꺼질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요. 현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둠이 물러갔다. 지은이 일어섰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상쾌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그러네. 현옥도 일어섰다. 지은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창밖을 봤다. 골목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예쁘다. 지은이 중얼거렸다. 응, 예뻐. 현옥이 답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서 해를 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안은 아무 소리 없이 따뜻해졌다. 제단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꺼지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처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섰던 그런 관계. 현옥은 생각했다. 우리는 해냈어. 지은도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아침을 맞이했다.